쨍그랑 도심 한복판 주류 상자가 도로에 쏟아지며 수백 개의 유류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차량은 멈추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순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등학생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달려와 깨진 병을 치우고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 20분 만에 마비된 도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믿기시나요? 당신이 이 상황을 직접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에서 일한 지 올해로 15년째 되는 승무원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오가며 하늘 위의 삶을 살아왔고 낯선 공항과 도시들을 몇백 건은 마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국 노선은 제게 항상 무덤덤했어요.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만큼 개성도 없고 중국만큼 스케일도 없는 그저 두 나라 사이에 낀 회색지대 같았죠.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름조차 그리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비행 스케줄에 인천 경유가 표시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뭐야, 한국이야? 왜 일본도 있고 싱가폴도 있는데 하필 한국이야?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본사에서 비상 통보가 왔어요. 항공기 정비 문제로 다음 비행까지 무려 이틀의 대기 시간이 생긴 겁니다. 기장님은 짐을 푼다며 호텔로 향했고 동료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객실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문득 이렇게 멍하니 이틀을 날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행 가방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미러리스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뭔가 건져가긴 해야지. 한국에 대해 뭐라도 기억할 수 있는 걸 남겨야겠다 싶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나오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내로 가보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내린 곳은 공항 근처 영종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훑어보다 김치볶음밥이라는 낯선 이름이 눈에 띄었고 다행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주문을 했습니다. 맛은 예상보다 괜찮았고 생각보다 익숙한 향신료가 입맛을 살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입에 익은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단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당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럽에선 손님이 돈을 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직원은 고생하셨습니다도 없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긴 왜 저렇게 따뜻하게 인사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안에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직 서울 도심에 들어가 보기도 전인데 저는 이미 조금씩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식당을 나와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리 풍경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피어오른 김치찌개의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공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엔 작은 꽃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느 가게 앞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고양이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와 승객, 시끄러운 기내 방송이 가득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편의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말라 생수를 사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하며 카드 단말기에 익숙하게 카드를 가져다 대니 점원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점원이 손님에게 건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끝났습니다 또는 다 됐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멘트로 끝나지요. 그런데 여기는 말투도 표정도 달랐습니다. 어쩐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커피숍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젊은 바리스타가 컵을 건네주며 또다시 웃으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여기선 단지 예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야. 그렇게 하루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머릿속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속해 있던 독일 사회, 제가 믿고 있었던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의 틀과는 다른 무언가가 여기엔 존재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인사 한마디가 도시 전체를 다르게 느끼게 만들다니요. 그 후로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면서도 또박또박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놓치자 지나가던 학생이 바로 주워주며 고개를 숙여주는 모습. 이 모든 장면이 제게는 낯설고 그래서 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에 몇 컷을 담아봤지만 이상하게 사진보다 제 기억 속의 장면들이 더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다정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공기 같은 것이라면 저는 지금 그것을 처음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경유지라고만 여겼던 한국이 저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역 안에는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작은 인상들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잡한 도시가 아닌 뭔가 조용하게 배려가 스며든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처음으로 간 곳은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조용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펴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심코 옆자리를 바라보니 중년 남성이 노트북 화면을 열어놓고 한글 문서와 영어를 동시에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 대중교통의 정시성,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명동으로 향하던 중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자동 발권기에 서서 교통카드를 사려는데 어디서도 독일어나 영어가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웃으며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버튼을 눌러가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보라고 하더군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외국인이 표를 사지 못해 당황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죠. 그게 독일식이고 서구식이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그게 달랐습니다.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누군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전율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 나라에는 따뜻함이라는 이름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명동에 도착해서는 거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상점마다 밝은 인사와 미소, 관광객을 향한 안내, 그리고 분주한 와중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한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는 놀라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사줄게. 그런데 근처에 있던 상점 직원이 다가와 새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드세요. 아이가 울면 안 되잖아요.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점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다니. 저라면, 아니 독일의 어느 상점도 이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따뜻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마음속에 꽤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기술과 경제만으로 발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한국을 돌아보며 저는 무의식 중에 수십 번의 감사합니다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입에 붙은 형식적인 인사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해진 대본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의 눈빛과 표정에 담긴 마음이 함께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선 그냥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마무리였고 때로는 무언의 배려를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보다 훨씬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호텔 객실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엔 차량들이 정갈하게 줄지어 달렸고 인도가 넓고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눈에 띈 것은 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팡이를 떨어뜨린 장면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려는 찰나였지만 젊은 여성 한 명이 주저없이 달려들어 지팡이를 주워드렸습니다. 놀란 노인은 짧게 고개를 숙였고 여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그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가 이토록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명동 일대를 좀 더 깊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겪었던 경험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장을 남기고 있었기에
이 도시의 더 많은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임산부가 타자마자 좌석에 앉아있던 3명의 젊은 직장인 중 2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임산부는 조심스레 앉았고 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색한 동정이 아닌 훈련된 듯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일어나더라도 어쩌면 주변의 눈치를 본 결과일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명동에 도착해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한 블록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짧은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소리나는 쪽으로 향하자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주류를 운반하던 소형 트럭이 회전 교차로에서 방향을 잘못 틀면서 적재된 주류 상자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수십 개의 유리병들이 깨져 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도로는 순식간에 유리 조각과 맥주로 가득 차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차량들은 경적을 울렸고 트럭 운전자는 당황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고등학교에서 막 수업을 마치고 나온 듯한 교복 입은 학생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걷던 시민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근처 쓰레받기와 신문지를 이용해 깨진 유리병을 하나씩 치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깨진 병을 모두 치운 뒤 2명의 학생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지나가세요. 여기로요. 여기 괜찮습니다. 마치 훈련된 교통요원처럼 침착하고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함께 도우며 차량을 유도했고 약 20분 만에 교통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도시, 이 나라 사람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긴 다 그래요. 이웃이 어려우면 그냥 돕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목을 꽉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 앉아 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정, 이해 없이 베푸는 따뜻한 마음,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을 나누는 것. 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독일어 사전엔 없는 단어였습니다. 유사한 표현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그것이 거리의 규칙이었고 사람들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따뜻한 정,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는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한 걸음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에 남은 건 번쩍이는 불빛이 아니라 낮 동안 마주했던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깨진 유리병을 맨손으로 주워가던 고등학생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먼저 몸을 움직인 그 용기, 그리고 그런 행동이 특별하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도움의 손길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짧았던 이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뭐야, 한국이야라는 혼잣말이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무언가를 건넸고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지막으로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한국 동전은 여전히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를 뒤적이며 당황하고 있을 때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돼요. 저도 독일 갔을 때 헷갈렸거든요. 순간 놀라움과 함께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독일에 갔던 경험을 말하며 제 동전을 직접 골라 계산대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가 이국적인 긴장감을 풀어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달리며 익숙해진 거리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갈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출국장을 향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첫날 마주쳤던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환히 웃으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사에 묘한 감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인사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전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올 것 같아. 이번엔 경유가 아니라 여행으로.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륙 전 객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벨트를 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커피향, 거리의 인사말,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던 청년의 손길, 고등학생들의 수신호,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는 수많은 따뜻함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정은 그걸 말없이 전하는 언어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서울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길을 헤매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분명 먼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말해줄 테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로 놀라움을 주었고 마음으로 머무르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유지였지만 이젠 저의 기억 속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정이란 단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이륙 후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며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렴풋이 보이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지자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분명 단지 경유한 것뿐이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를 지나가는 손님이 아닌 따뜻하게 머물다 가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경유지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마음은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승객 서비스가 끝난 뒤 조용한 기내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를 오갔고 수십 개의 도시의 공기를 마셨지만 한국처럼 제 마음속 깊이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 인생의 도착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때문도 유명한 문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하나가 건넸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제 마음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한국 이젠 단지 비행기 표에 찍힌 경유지가 아닌 제 인생에서 언젠가 꼭 다시 닿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로에 유리병이 깨졌을 때 저 고등학생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정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한국에서 이런 따뜻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으로 저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